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36개의 이학선입니다. 중화 5000년 역사와 고전 속 전략 전술의 정수 36개. 그 36개에서 이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적과 맞닥뜨렸을 때,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쓰는 계책인 적전계. 그 적전계의 첫 번째 계책인 무중생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중생유. 무중생유. 이 무중생유는 적전계죠. 그죠? 적전계. 이 무중생유는 참 그 글자는, 그 한자는 참 쉽죠. 그런데 이렇게 한자가 쉬울수록, 그 단순할수록 오히려 그 뜻이 해석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무중생유를 이제 문자 그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은 없는 것에서 만든다, 있는 것을 만든다. 이제 그렇게 문자 그대로 풀이해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을 좀 더 말이 맞게끔 좀 더 이제 부드럽게 그렇게 풀이를 해보자면은 없는 와중에 있도록 만든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중생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이제 이 무중생유가 그 36개에서 적전계,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적과 맞닥뜨렸을 때 쓰는 계책이 이 무중생유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적전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맞닥뜨렸을 때 쓰는 계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적과 처음 대치했을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하고 적을 아는 것이죠. 이제 정보 탐색, 첩보, 이제 그런 것을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죠.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적과 내가 대충 어떤 상황인지 그 전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기싸움을 하죠. 기싸움. 누가 유리한가, 누가 불리한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그 사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다 판단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전투를 개시할 것인가, 이제 그 전략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적과 처음에 대치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 무중생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계책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첩보의 과정에서 적과 나의 그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고 파악하는 관계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나의 약점을 알게 되죠. 내가 없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은 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첩보의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첩보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약점을 감추고 상대를 속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첩보의 과정에서 자기의 약점을 숨기는, 없는 것을 숨기는 그런 속임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6개의 그 이제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경십서의 그 원문에서는 이제 이 과정을 그 첫 번째로 작게 속인다, 작게 음흉하게 속인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소음의 그런 어떤 속임수, 그런 거라고 이제 계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싸움 과정이죠. 기싸움 과정에서는 없는 것을 한번 속였습니다. 없는 것을 한번 속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상대가 그것을 뭐 파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속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기싸움의 과정에서는 상대를 더 크게
더 유효하게 더 쏘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문에서는 이제 태음이라고 했습니다. 더 크게 음흉하게 쏘긴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약점을 쏘겨가지고서 상대를 압도하도록 그렇게 쏘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나의 약점을 혼란스럽게 상대방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상대방을 기만하는 그런 속임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무중생유의 계책을 여기에 적용해 봤을 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생의 과정입니다. 약점을 알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을 속였어요. 그 다음에 더 크게 속이려면은 그 약점을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상대방을 속이면서 보완하고 준비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를 그렇게 속이고 나서 약점을 결국에는 보완을 해서 그것을 자기의 실체로 만들어야겠죠. 현실적으로 약점을 극복한, 우리가 없는 것에서 이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가 되는 것이죠. 약점이 극복이 된 것입니다. 없는 것이 만들어져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속일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방에게 드러내놓는다 라고 해서 원문에서는 이제 태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음, 태음, 태양.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깜짝 쇼로 이렇게 딱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이 작게 쏟고 크게 쏟다가 이제 여기에서는 깜짝 쇼로 그냥 뒤통수를 맞아가지고서 한 방 매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적전계, 적과 맞닥뜨렸을 때,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이 무중생유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바로 없는 것에서 상대를 속이면서 결국에는 있게 만드는, 그럼으로써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 무중생유의 계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허허실실의 계책이죠. 허허실실. 없으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있는 것으로 상대를 매기는 그런 계책이 바로 이 무중생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중생유의 어떤 그 사례를 역사 속에서 또 찾아보자면은 역시나 그 전략 전술의 천재이자 모든 그 인생의 사고방식이 이 병가적인 그 사상에 초점이 맞춰진 바로 그 유명한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모택동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전략 전술, 계책, 특히나 이 36개적인 그런 계책의 술법의 술수의 달인이었죠. 이제 이 모택동이 그 신중국을 수립하고 나서 그 항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共내전 치르고 나서 이제 신중국을 수립하고 나서 마침내 당시에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소련과 미국이라든지 이제 그런 강대국들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쟁들이 있긴 했지만은 이제 그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주로 이 첩보라든지 기싸움이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우위 이제 그런 것을 점하기 위한 그런 치열하다기보다는 치열하다는 것은 이제 어폐가 있죠. 치열하지 않고 이제 굉장히 냉랭한 그러한 기조의 어떤 경쟁 구도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냉전. 콜드워, 그죠? 치열하게 이렇게 막 치고받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냉랭하게 아주 삭막한 이제 그러한 분위기에서 서로 이런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것은 적과 대치하면서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6개에서 적전계
이 적전개의 그야말로 맞춤으로 해당하는 시기가 그 시대가 바로 이 냉전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1950년대에 그 중국 본토에 중국 공산당 군대하고 그 다음에 그 대만으로 도망간 그 국민당 군대하고 한번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맞닥뜨리고 대치를 해가지고서 전투를 치른 일이 있었죠. 이른바 금문 포격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격렬한 그런 전투를 치르면서 대치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그 미국의 태평양 함대, 그 제7함대가 이제 와가지고서 그 중국 본토에다가 핵 공격을 막 위협을 하면서 이 중국 공산당과 모택동을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는 없는 그런 약점이 되는 그런 비대칭적인 그런 전략 무기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중국에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택동이 굴종할 사람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 모택동이 한 그 유명한 말이 미국이 항공기를 띄워가지고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폭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총으로 싸워가지고서 이길 것이다. 중국의 인구가 6억인데 그 중에서 3억이 죽어도 3억이 납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워가지고서 기필코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핵무기가 없는 와중에도 이 기싸움에서 지지 않고 상대를 속이고 상대를 기만하면서 불리하지 않게 그렇게 미국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택동이 정말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물건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핵무기를 손에 쥐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른바 양탄일성이라고 하는 양탄일성, 두 개의 핵폭탄과 하나의 인공위성, 그러니까 이제 수소탄하고 원자탄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 그것을 핵탄두로 해서 쏘아 날릴 그 미사일, 이제 그것을 개발하는 양탄일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전학산 박사라든지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 활약을 해가지고서 마침내 중국 공산당은 이 양탄일성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이 양탄일성 프로젝트로 생을 마침내 그 핵무기를 유하게 된 것이죠. 이 모택동이 핵무기를 종이호랑이라고 부르면서 쏘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서 뭘 그렇게 유세를 부리느냐 하면서 그 미국하고 기싸움에서 지지 않고 그렇게 대치를 하면서 상대를 기만하고 속였지만은 결국에는 그 이면에서 아주 열심히 아주 격렬하게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무에서 이제 생을 가고 유로 가기 위해서 이 양탄열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침내 핵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전력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이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의 양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중생유의 대표적인 그러한 성공 사례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 발전 과정도 이 무중생유하고 마찬가지죠. 이 무중생유의 그 구도하고 과정이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어떤 것하고 똑같죠? 바로 변증법적인 그 발전 과정하고 똑같죠. 없음을 파악했다. 모순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속이면서 그 이면에서 열심히 만든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 실체를 있게 함으로써 만듦으로써 그것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매기고 전략적인 우위를 점한다. 그 변증법에서 모순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그러한 과정하고 이 무중생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항상 인생에서 평온한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제 전투를 치르기 직전의 상황에서 적과 맞닥뜨려 가지고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과정을 또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없음이, 이 약점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기싸움에서 져가지고서 기싸움에서 밀려가지고서 상대방에게 압도당해가지고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을 치른다면은 그야말로 불리하고 굉장히 전황이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면하기가 어렵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를 속이고 더 크게 속이고 더 크게 속이는 와중에서 이러한 없음을 만들어서 있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무중생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인생에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갖추고서 태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다 없는 상태로 태어나죠. 그러면서 적과 맞닥뜨리고 적과 대치하면서 점점 더 나의 약점이 파악되게 돼 있습니다. 더 큰 상대를 만나고 더 큰 적을 만나면서 나의 더 큰 약점을 파악하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가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중생유의 계책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과 맞닥뜨렸을 때 나의 약점이 크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No problem.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없는 와중에 이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속이고 기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속이고 더 크게 속이고 더 크게 속이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속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이는 와중에서 우리가 이 무를 없는 것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있음으로 실체를 만듦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한방 먹임으로써 전략적인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무중생유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적과 맞닥뜨렸을 때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계책인 적전계. 오늘은 그 적전계의 첫 번째 계책인 무중생유. 없는 와중에 있도록 만든다. 무중생유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36개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